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주치의 선생님을 모시고요. 조목조목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한 유익한 참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입니다. 네, 그러면 함께 시청하시면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허리야. 아마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이자 또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허리도 함께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장년층을 괴롭히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죠.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70대의 어머니를 둔 딸입니다. 엄마는 평생 농사일과 가사일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깨, 무릎, 허리 등 안 쑤신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늘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며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시고요. 디스크도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연세가 연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통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 허리 건강에 들어온 적신호인 줄 미처 몰랐어요. 몇 걸음 걷지 않으셨는데도 쉬었다 가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걸을 때 점점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굽혀지시더라고요. 결국 보행보조기를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졌나 싶어 병원을 함께 찾았더니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했는데 증상이 심해 수술을 고려해보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대체 어떤 병인가요? 수술 없이는 나을 수 없는 병인가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조금 함께 들어봤는데요. 내 허리가 아픈 것도 힘들고 슬프지만 우리 부모님 아프시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 허리 통증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듣습니다만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일까요? 너무 어려운 의학적 용어를 쓰시면은 감이 안 오실 거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집으로 생각하면요. 집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면 자꾸 집이 좁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어날 때는 우리가 크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 관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밀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온 디스크가 또 뼈로 변하고 하면서 척추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다 보면은 신경이 눌리고 하다가 어느 임계상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속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관이 그냥 좁아졌다. 네, 좁아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좁아지는데 그로 인해서 좁아진 것들이 신경을 누르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아까 이 사례자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두 가지를 보면은 몇 걸음을 걷지 않는데도 쉬었다 간다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파행이라고 그럽니다. 파행이 5분 이내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마 수술하자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걸을 때마다 점점 상체가 앞으로 굽혀지는 거는 그 협착증과 동반된 요추부 후만 변성이라는 병도 같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그런 증상들이 조절이 안 돼서 힘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수술까지 권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아직까지 이 질환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척추관이 좁아진다, 집이 좁아진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도대체 척추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뼈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경다발이 제일 먼저 생기고요. 신경다발 쌓는 뼈들이 그 다음에 생성이 되거든요. 다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된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척추관의 모양, 그러니까 척추관을 싸고 있는 이런 뼈들의 모양이 간격이 척추와 관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관과 신경 사이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다지 증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이렇게 키가 굉장히 작은 그 연골 무형성증 환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조그맣게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을 안고 태어나십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넓게 태어나셨다가 물론 아주 극소수는 작게 태어나지만 그래도 잘 사십니다.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좁아지면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네. 어릴 때는 오히려 디스크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 장기나 기능들마다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척추관은 그냥 따로 척추관일 뿐인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건지. 아까 제가 궁금한데요. 말씀드린 신경이 먼저 생기고 네. 척추관은 신경을 보호하는 네, 신경을 감싸서 그러니까 척추관이 열려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다쳐서 태어나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태어나면서 이제 신경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척추관이고 네. 그런 보호 역할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관이 망가지면서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신경 다발을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집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선천성이라는 건 벌써 말씀드렸고요. 척추관을 구성하는 것들이 척추 앞쪽과 옆쪽과 뒤쪽인데 옆쪽에 있는 것 중에 관절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황색인대라고 여러분들 감자탕 드시면 갑자기 노란 이런 맛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맞아요. 황색인대입니다. 네, 꼬들꼬들한 거. 그게 네. 황색인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자꾸 두께가 두꺼워져요. 예, 그러면 그게 나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신경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관절도 바깥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안쪽까지 같이 커지거든요. 그럼 점점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손마디를 자꾸 꺾으면 두꺼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척추관을 자꾸 좁히는 인자들이 생기니까 공간이 점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따로 있을 거예요. 어떤 네네. 증상이 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척추관이 좁은 사람들이 젊을 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요. 디스크 증상이 먼저 생깁니다. 네.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땡긴다든지. 그렇지만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낫거든요. 그래서 낫고 난 뒤에는 결국 튀어나온 디스크는 완벽하게 흡수되는 게 아니고 좀 남습니다. 그러면 좁아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관절이 자라 들어오면 신경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날카로운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덜 페인이라고 묵직한 통증이 자꾸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이제 편한 말로 우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걷는 게 이상하고요.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아리백이고 뭉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초기석연이고요. 그런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예, 처음에는 참을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100m 걷던 게 50m, 10m밖에 못 걷고 가까운 동네 마시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 우리가 수술을 권한다. 네, 가장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증상이 오래 걷지 못하고 네. 숨이 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쉬어가야만 할 것 네, 같은 네. 느낌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척추관 협착증 의심해 네, 보셔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 몇 년 전에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써주셨거든요. 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어가는 네. 딱 말씀해주신 그 케이스 같은데 디스크가 심해지는 것이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디스크는 앞쪽에서 주로 관을 좁게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관이 이게 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디스크가 점점 밀고 들어오면서 앞쪽에서 좁아지고 옆에는 관절이 있으니까 옆에서 관절이 들어오면서 옆에서 좁아지고 네. 뒤쪽에는 황색인대가 있으니까 뒤쪽에서 황색인대가 자라 들어오면 뒤쪽에서 좁아지니까 디스크, 황색인대 비우증, 관절이 커지는 이런 관절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협착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연관이 될 수는 있지만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은 병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협착증과 디스크가 이 발생하는 부위나 증상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벽이 들어와서 좁아지는 거를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벽이 아니고 장판지가 밀려 들어와서 좁아지는 거를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장판지는 몰랑말랑한 거니까 밀면 밀립니다. 네. 그렇지만 협착증 벽이 들어온 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좁아진 거에 의해서 장시간에 신경이 눌리는 거에 생기는 거를 협착증, 단시간에 뭐가 들어와서 눌리는 거를 디스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구분이 딱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요즘 따라 많이 뵙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유모차 같은 네, 것들을 끌고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뵙는데 두 가지가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첫 번째는 저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 조금 더 편하실까라는 생각, 그리고 몸에도 괜찮으실까.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분들은 많이 안 계신데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 분들이 좀 유난히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생각했거든요. 네, 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협착증이 생기면 허리를 구부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도 모르게 구부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건널목에서 차를 정차하고 계시면 할머니들이 약간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걷는 걸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둔근이 말라요. 엉덩이 근육이 마르면 점점 앞으로 숙여지니 보행이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여자분들은 또 골다공증까지 겹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가 자꾸 숙여지니까 유모차를 끌지 않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이 폐경이 오면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안 나오고요. 호르몬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할머니처럼 요주부 후만증이 생겨서 앞으로 꼬부라지는 병이 생기니까 협착증과 더불어서 같이 오게 되니까 허리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모차를 하지 않으면 보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분은 그 호르몬의 역전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보다 후만증이 생기는 비율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하시니까 보행기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들 네. 쓰실 수 있게 구매해 주시는 경우 많으실 건데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신 분 계십니다. 내가 허리가 아픈데 보조기를 차면은 허리 근육이 약해지니까 보조기를 차지 말까요? 네.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유모차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허리 근육이 아파서 보조기를 차면 허리 요통이 없어지면 네. 보조기를 차는 게 맞습니다. 아. 하지만 장기간 차는 게 허리에 좋지 않으니 통증이 없어지면 바로 떼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유모차가 없으면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네. 만약 이 할머니가 수술하거나 주사 치료해서 협착증이 좋아진다. 유모차 없이 걸을 수 있다. 그럼 떼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걸 떼지 못한다면 짚고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저도 사실 너무 제 마음속을 딱 들여다 보시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끌고 다니시면 의지하다 보니까 근육이 더 안 생기시진 않으실까? 안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은 보행이 불가능하니 사용을 하시고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뭐 운동들을 조금 더 해주신다든지 뭐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허리를 필 수 있으면 그때 이거를 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혹시 특별히 많이 이 질환이 생기는 연령대라든지 그런 시기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폐경에 가까우면 척추와 협착증이 좀 잘 생기는 편이고요. 선천성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남자분들은 40대 정도 지나시고 나면은 관절이 이게 두꺼워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나 뭐 테니스, 허리 많이 쓰시는 운동 하시는 분들은 40대 중후반부터는 협착증의 증상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최정점은 보통 50대에 오시면은 협착증으로 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오시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술은 한 60대가 가까우면은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아마 말씀해주신 연령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왜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검진 느낌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척추관 협착증이 되었을 때 좀 진단을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엑스레이로도 일부분 진단이 됩니다. 뒤쪽 관절이 되게 크거나 아니면 척추경이라고 그 집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그 길이가 있거든요. 그걸 엑스레이로 보면은 이분이 되게 그 좁게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사이즈를 재려면 CT를 찍어보면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황색인대나 아니면 디스크가 들어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추가적으로 MRI 찍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눈으로 또 보이나 봐요.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치료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뭐 집이 좁다고 해서 다 넓힐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 신경의 염증부터 줄여보는 게 제일 좋겠죠. 염증이 줄어들면 집이 좁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 약이나 물리치료로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주사를 넣어서 주사로 신경의 붓기를 줄이는 치료가 있거든요. 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나 뭐 요새 나와 있는 많은 시술들로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된다면 수차례 시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경우는 뭐 황색인대를 긁어내는 수술도 있고요. 관절을 좀 잘라내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도 다 제거하지 못할 정도면은 뒤쪽에 있는 그 구조물을 다 드러내고 그 척추경 나사못이라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연자의 어머님의 경우에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자녀분께서 수술을 꺼리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연령대가 많이 높으신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 권유받으셨다면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외래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네. 환자들이 사실 원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환자가 오늘도 사실 제가 외래에서 볼 때도 어떤 분들이 이게 한 두 분이 오셨는데 네. 한 분은 100%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이미 괴로웠으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아주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환자가 얼마나 이 자기 통증에 대해서 잘 참고 인내하고 뭐 나는 참겠다 이런 거에 아주 좌지우지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협착증이 오래되면 환자들이 점점 통증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굉장히 아프다가 나을 때쯤 되면 병원 온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고 아프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예약 날짜를 잡아놓고 병원에 오기 전날부터 안 아픕니다. 참 신기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착증은 익숙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이 딱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못 걷게 되면은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걷는 거리가 5분에서 10분이다. 지하물이 해도 절대로 안 낫습니다. 그거는 빨리 열어줘서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더 놔두시면 내 나이도 들고요. 신경도 망가지고 신경이 너무 망가져서 수술하고 싶을 때는 내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심장이나 폐가 받쳐주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걸 가장 누가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주치의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파행이 걷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치 선생하고 의논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걷는 것이 5분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술을 좀 권유를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수술을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어차피 하실 거라는 가정하에 아니면 최대한 미뤘다가 좀 뒤쪽에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신 상태. 내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뭐 이런 못 견디는 상황들이 있냐. 네. 당뇨가 심하다. 뭐 혈압이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을 하실 병이 있으시면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마취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다 수술하는 게 좋고요. 또 여자분은 또 문제가 뭐냐면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너무 약하면 수술이 잘 돼도 협착증이나 이런 병들이 다른 병도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면 그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전신 상태나 골다공증이 없다면 뭐 파행이 심하지 않으면 끌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우리 사연자분 그러니까 따님의 마음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우리 어머니 혹시나 수술하셨다가 더 힘들어지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시지만 지금 5분에서 10분 이상 걷지 못하신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담하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와 이야기를 잘 해보셔서 수술하시는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수술을 이제 하셨어요.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주치의분의 진단을 받고 잘 수술이 됐는데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전신 상태가 괜찮고 골질만 좋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보행을 시킵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네, 그 다음날 보행을 시키고 핀을 박은 경우는 이틀째부터 보행을 시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네. 그리고 보조기만 착용하시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누워 있으면 전신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조기 보행이 빨리 저는 회복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밥을 뽑는 데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조기를 푸는 데는 보통 한 6주, 골질이 약하면 2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것들 항상 왜 수술 받고 나시면 환자분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네. 것들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좌식 생활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 생활로 바꾸고 침대 생활로 바꾸는 게 좋고요. 너무 무거운 걸 드시는 거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10kg 이상의 물건. 우리는 이제 핀을 박으면 손자를 안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뭐 디스크랑 마찬가지로 한 자세로 오래 유지만 안 하시면 가벼운 스포츠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술을 하시고 이 수술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나요? 이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재발하는 경우 있나요? 그 척추 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느 부위를 얼마나 수술할지를 골라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수술하고 나면 그 윗마디로 올라가지 않냐, 뭐 인전분전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가장 최소의 부위로 인접부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수술하는 걸 가장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환자를 좋은 부위에 수술하신다면 인접부전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해주실 거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기에 적절하게 빨리 치료 받으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수술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척추관 환자분들께서 뭐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술하시거나 하신 후에 왜 우리가 척추도 근육이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절하게 운동을 잘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확실히 특별하게 좀 잘 맞을 것 같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수술할 때 근육을 얼마나 손상시키는게에 따라서 수술 이후에 재활 강도도 결정이 되는데요. 크게 척추 나사못이나 핀을 박지 않는 이상 근육 손상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쿼트 정도의 운동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쿼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의자의 엉덩이 살짝 타치하고 일어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일어나실 때 불안하시면 앞쪽에 뭐 골이나 이런 것들 잡고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는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책상 앞에 의자를 놔두시고 책상을 잡고 살짝 일어났다가 의자에 잠시 타치했다가 다시 앉는 이런 스쿼트를만 하셔도 둔근이나 허리 근육 쪽에 충분히 강화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너무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의 운동만 하셔도 척추관 협착증 수술하고 난 뒤에 정상 회복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고 간편한 그리고 이 정도로 운동이 될까 싶은 운동부터 해주시면요 꾸준히 늘려가시고 증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운동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단연 1위로 꼽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운동 등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실 경우 등산은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등산을 하실 때 등은 권하지만 하산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산이 아마 금정산이지 않을까. 너무 좋죠. 올라갈 때는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 타시면 되니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등산 자체가 둥근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내려오실 때 낙상이나 관절염을 일으킬까봐 사실 하산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산만 하실 거면 헬스클럽 가시면 이게 그 고문기구처럼 생긴 지옥의 사다리인가? 그거 별명이 있어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해서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하시는 게 척추관 협착증 이후에 둔근에 강화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고 등산은 뭐 금정산 가실 거 아니면은 좀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허리 강화나 좀 전체적인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 정도만 항상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시고 내려오실 때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계단 정도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계단도 난간도 있고 뭐 가다가 좀 힘들면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아파트 계단 오르기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가벼운 저희 등산보다는 계단 오르기 정도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올 때 상당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많이 느낌을 갑니다.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동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맥켄지 신전 운동 이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이거 보통 운동일까요? 맥켄지 운동은 뭐냐면 브릿지 운동이라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허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진 분들은 허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햄스트링하고 뒤쪽 엉덩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 고관절이 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운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나를 타겟팅해서 하는 운동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만 하셔도 충분히 복합적인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맥켄지 운동은 도움은 되지만 그 허리 근육에 딱 맞게끔 하는 운동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너무 건강해지고 싶고 관리를 잘하고 싶다 보니까 운동법 욕심들 많이 내실 건데요. 어려운 거 하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과 더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잖아요. 우리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지켜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근력이 약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이클입니다. 서 있는 자전거만 해도 근력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엉덩이가 아프시면 약간 누워서 하는 리커버드 바이크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셔서 다리 근력을 좀 강화시키는 게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다리 근력이 약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셔서 앉아서 타는 그 자전거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것이 다리 근력에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 좀 낯설지만 또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 또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참견하고 싶은 마지막 참견에 한 말씀 있으시다면요? 나이가 들고요. 요새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진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착증이 생깁니다. 협착증은 길게 보고 치료하는 질환이니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허리를 맡길 수 있는 주치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치 자주 방문하시고 그럴 때마다 약이나 물리치료 하시면서 협착증이 진행하는 걸 좀 막으시고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참견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기도 한 만큼 평소에 증상을 잘 살펴보셨다가 주치의분과 상의를 잘 하셔서 너무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미리 처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시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의사의 참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100세도 똑같은 100세가 아니죠. 건강한 100세로 잘 지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들 잘 참고하셨다가 간단한 운동부터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 거니까 채널 고정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